우리 개미들의 비우호적이었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교체되나 봅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에 고성범 한은 금통위원이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고성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내정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분은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불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개선을 보이는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코로나19 중화항체 신속 진단키트 유럽 CE 획득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코바이오메드는 셀트리온과 관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내 코로나19 중화항체 생성 여부 확인 가능하고 리드기도 개발 후 상용화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료 진단 기업인 미코바이오메드는 코로나19 중화항체 신속 진단 키트의 유럽 CE 인정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E 인정을 획득한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 셀트리온이랑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이번 CE 인정 획득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신속 진단 키트와 함께 왜 이러죠? 신속 진단 키트와 함께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중화항체 엘리사 키트 한 번에 96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96명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 키트, 이름도 기네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 키트의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미코바이오메드랑 관련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방금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조금 유익한 기사라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약 삼키면 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왜 안 나오나 해서 오늘 10시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4차 유행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뭐 어떤 치료제든, 뭐 흡입형이든, 뭐 항체 치료제든, 뭐 경구용이든 여하튼 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되는 것과는 달리 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더딥니다. 치료제 개발이 왜 어려운지, 어디까지 됐고 전망은 어떤지 백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독감은 타미플루, 그럼 코로나19는? 해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독감 하면 떠오르는 약이 있죠. 타미플루입니다. 타미플루는 A형 독감, B형 독감, 신종플루까지 모든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는 타미플루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느 부분을 약으로 타격해야 하는지 그 약점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을 타격해야 할, 어느 부분이 취약점인지 타미플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 들어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세포 안에서 증식하고 나서 그것을 파괴하고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세를 불린다고 합니다. 이 독감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하고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타미플루는 이 단백질을 목표로 타격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정확히 어디를 노려야 할지, 즉 치명적 약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렘데시비르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볼레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 다른 하나는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입니다. 이게 그냥 글로벌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렘데시비르는 중증으로 갈 가능성과 사망률을 낮추고 덱사메타손은
우리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완화해 폐를 비롯한 장기 손상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치료제 모두 정확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코로나19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는데 바이러스 양과 치명률 모두 렘데시비르의 투여 여부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만 겨냥하는 치료제가 아니다 보니 단점도 있습니다. 네. 렘데시비르 원래 에볼라 치료제였죠. 설대우 교수, 중앙대 약학대. 예전에 설대우 교수가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 항체 기술력을 B급 기술이라고 아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중국 기술보다 못하다, B급 치료제, B급 기술이라고 해서 아주 폄하한 교수입니다. 알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렘데시비르가 아마도 상당한 독성 부작용을 보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몸에까지 영향을 준다. 독성 부작용. 렘데시비르입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덱사메타손이 가진 한계는 본인의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진균의 감염의 빈도를 올리는 측면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의 치료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든 덱사메타손이든 다 필요 없습니다.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있죠. 몸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를 합성해서 만든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인데요. 현재 60살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임상 3상에서는 중증 환자 발생률을 70% 이상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레키로나의 단점은 가격입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 명 사용하는 비용이 80에서 100만원. 네. 보통 원가 40에서 50 부분인데 아무튼 두세 번 사용하나 보죠. 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 사용하는 비용이 80에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다 공급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적합한 사람한테만 쓰게 해야 하니까 확대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비용 때문에 문제 부분이라면 왜 더 비싼 효과도 없고 에볼라 치료제로 나온 그리고 부작용도 큰 왜 렘데시비르는 계속 사용합니까? 가격이 비싸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보다 몇 배나 더 비싼, 두세 배나 더 비싼 효과도 없고 독성 부작용도 큰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가격이 비싸서 사용하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그 부분은 조금 아닌 부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주사제다 보니 투여할 때 반드시 의료진이 필요한 것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이죠. 네, 이 부분은 사실이죠. 삼키면 끝. 코로나 알약으로 치료? 이러다 보니 타미플루처럼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의료진도 필요하지 않은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최근 활발합니다. 가장 빨리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머크와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인데요. 특히 머크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미국 정부에서 성구매 계약까지 했죠. 다만 머크와 화이자 치료제 모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전문가들은 효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머크의 치료제는 지금 쓰이고 있는 그 효과가 미심쩍은 렘데시비르와 기전이 같다고 합니다. 머크의 치료제는 지금 효과도 없는 렘데시비르와 기전이 같다고 합니다.
화이자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였다가 효과가 없다고 결론난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기전이 같아 치료 효과가 적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전망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점, 즉 타격 지점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전문가들은 긴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설대우 교수. 치료제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백신 접종하고 마스크 쓰면서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치료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과연 그 긴 시간이 얼마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설대우 교수의 말은 좀 신뢰가 조금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치료제 개발에 계속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계속 개발해야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게 유행하는 걸 보면 백신만으로 지금의 상황을 통제하는 게 어렵다는 게 확인된 상황입니다. 백신만으로는 불가하죠. 치료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환자 전원을 격리하는 국가에서는 경구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어.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기존의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유효성도 없는 치료제를 언급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비용이 비싸서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그래서 좀 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그런 말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동의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렘데시비르 처방받으려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효과도 없고 독성 부작용도 있는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으려면. 여하튼 백신이든 경구용 치료제든 뭔가 빨리 나와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